예, 안녕하세요. 담임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난야 한담 22화, 22번째 이야기, 맹자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죄를 지으면, 저 위에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의미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영어로 얘기하면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의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또 한문 원전에 보면 맹자의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획제 어천하면 하늘에 죄를 획 얻으면 무소도여라. 어디 가서 빌어볼 데도 없다. 기도해서 비나이다 할 때조차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논어에 있는 이제 요 내용, 요건 이제 짧은 제가 이제 표제어로 뽑아놓은 거고, 그 실제 논어에 나오는 그 원전 그대로 말을 하면은, 왕송과 문할, 여기 미오, 영미, 어조, 허이야,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공자께서 대답하시길, 자왈불연이라, 획제어처럼 무소도야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왕송가라는 사람이 묻기를, 아랫목이 아첨하기보다는 차라리 부뚜막이 아첨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왕손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조금만 말씀드리면, 위나라 대부이고, 뭐 대부라는 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대부도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대부, 그러니까 사대부라서 그냥 대부가 있고, 대부보다 약간 위에 직급으로 경대부라는 게 있는데, 사대부라고 하면 고위직 공무원 정도인 거고, 경대부 정도가 돼야 이제 한 장관 정도, 사관이나 장관 정도 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제후급으로 넘어가면 조그만 제후국의 군주나 아니면 그 군주 바로 밑에 있는 재상급 그런 가문이거나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위나라 대부다만 위나라에서 적당히 벼슬살이 중간 정도 벼슬 그 자리 하고 있는 그런 신료 집안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라는 말은 뭐 아니라는 뜻이고, 가까운 신하를 비유했다. 조라는 말은 또 이것으로서 집정을 비유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오와 조는 뭐 부뚜막이냐 뭐 그런 부분은 결국은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건데, 뭐냐면 어떤 군주가 있다면 그 군주하고 조금 그 군주가 애끼는, 가까이 여기고 이너서클처럼 애끼는 그런 사람에게 아첨하는 게 더 낫냐, 아니면은 그냥 그 나라의 벼슬 어친데 벼슬만 높지 왕하고는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아첨하는 게 더 낫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다가 스님이라 이 표현 좀 안 쓰려고 그랬지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어디다가 싸바 이거를 해야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겠느냐. 대부다 보니까 벼슬을 치다 보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자께서 그렇지 않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딱 한 칼에 잘라 그래요. 왜? 여기서 말하는 초는 임금을 비유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자께서 이 군주한테 죄를 지었다면 어디 뭐 군주하고 가까운 신하한테 사바사발 하든, 뭐 그냥 벼슬만 높은 벼슬아씨한테 이거를 하든 다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게 그냥 요즘 세태 부분하고 비유를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조 국가는 아니고 대통령이 다 어떤 정치 권력을 갖고 지배하는, 뭐 5년 뭐 임기 정해지고, 이렇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4년씩 뭐 지가 잘하면 한 번 더 해서 8년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맞지 않는 짓을 해놓고는 그래도 뭔가 살아는 남고 싶을 때 싹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요즘 실세야, 뭐 이런 소문이 돌면 거기다 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야, 그래도 대통령 실장 수주하게 해봐야 뭐 장관 그밖에 더 되니? 저기 국무총리한테 가고 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잘 얘기해서, 사실 국무총리가 실세는 아니거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실 국무총리가 실세라고 저는 보기는 하는데, 그럼 당연히 실세이면서 가장 대통령을 제외하고 윗직급인 국무총리한테 비비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국무총리가 이름만 국무총리지 국무총리로서의 실권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실세 총리가 아닌 경우를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진짜 실권자에게 비비는 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빠져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실권자는 아니더라도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군주랑 다이렉트로 통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느냐를 물었을 때 공자께서는 이거고 저거고 따질 것이 네가 지은 죄는 나라의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군주에게 죄를 지은 게 되고, 그때는 어디다 빌어볼 데도 없다. 왜? 관리가 뭔가 잘못해서 누가 실권자냐, 실권자한테 비벼야 되냐, 저 최고 직급자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리한테 비벼야 되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뭔가 비빌 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나라의 죄를 지었다는 건 곧 군주의, 이 당시에 나라가 곧 군주니까 군주에게 죄를 진 게 되고, 그렇다면 어디다가 빌어도 소용없다. 솔직히 말하면 그 어느 누구한테도 죄를, 그러니까 나라의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그러면 군주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식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여러분 잠시 몇 초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장차관 중에 누가 일을 잘 못한다든지, 뭐 장차관이 뭐 어디 적당히 뭐 뒤에 뒷구녕으로 뭐 뇌물 비스무리하게 뭐 받아 먹었다든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자기 지역구 무슨 저거 그 예산 따오고 이러면서 사업자한테 뒷돈 좀 리베이트로 챙겨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사법기관도 있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할 수도 있어. 장차관들 같으면은 면직 처리해서 또 나가 할 수도 있고 뭐 많단 말이에요, 방법이.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은 우리가 선거라는, 그러니까 선출해서 뽑아낸다는 그런 그 선거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5년이면 5년, 뭐 4년 임기면 4년 임기, 4년 임기 2번까지 할 수 있다 해서 8년이면 8년 이렇게 임기를 정해주고, 그 임기 동안 네가 이 나라의 대표가 돼서 다스리되, 대신 법률에 따라 다스려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도 전제군주처럼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의 대표로서 이 나라 행정부를 대표하다 보니 갖고 있는 권한이 쏠쏠히 꽤 많아요. 옛날 전제군주 왕에 비하면 많이 약하지만, 그런 사람이 잘못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차관이나 총리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당신 그렇게 일 곧다고 할 거면 나가서 일명 해임 처리, 면직 처리 하면 되고, 뭐 국회의원이나 저기 뭐 판사, 검사들이 잘못하면, 아니 검사는 행정부 소관이니까 이거 판사가 뭘 잘못했다 사법부 소관이니까 누군가 고소고발 걸어서 재판 받아갖고 재판으로 뭐 실형을 살리든 벌금을 때리든 하면 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까 득지어천했죠. 그러면 군주나 대통령,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군주는 뭐 아직도 입헌 군주에서 헌법에 따라 다스리는 군주국들,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 군주나, 우리나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뭐 총독이나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도 있겠죠. 이런 군주들, 뭐 몽고 제국이나 원나라 때 같으면 칸들, 뭐 이런 사람들, 중국의 옛날에 저기 마지막 황제 푸이가 물러나기 전에까지는 뭐 황제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황제라고 잘못 안 하냐고요. 왕이라고 잘못 안 하고 잘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럼 그건 누가 다스릴까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맹자의 역성혁명이 나오는 겁니다. 왜? 군주가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 군주의 또 하늘은 누구냐?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주가 잘못했을 때 군주가 가장 위에서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걸쳐서 뭐 이렇게 다스리는 거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가장 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벌할 방법은 딱 하나.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이 군주를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옛날 전근대 시대 같으면 역성혁명이 있겠고요. 지금같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제가 되면 내가 이 사람을 내 표를 가지고 뽑았으니 또 내 표를 가지고 내보내면 되죠. 뭐 도지사나 시장 같으면 주민소환제가 있겠고, 대통령 같으면 절차가 좀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대의민주주의 어쩌고 또 떠들어야 돼서 복잡해서 그렇지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탄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맞다, 누가 봐도 이 사람 이 자리에서 파면해야 될 만큼 잘못한 게 맞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그게 그 사람을 파면하는, 그 자리에서 내쫓는, 그나마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이 사람을 내쫓고 그 사람 잘못한 거에 재판으로 뭐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긴 합니다만 감옥을 보내든 뭐 아니면 벌금을 물리든 하겠지만, 전근대 시대 같았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왕들이 잘못하면 죽이고 딴 놈이 왕해야지. 그게 역성혁명인데 맹자가 옹호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이제 오늘 뭐 이 공자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 탄핵까지 얘기가, 공자가 말한 핵지 어천하면 무소도해라 요거 한 줄 얘기하다가 참 탄핵까지 얘기가 갔는데, 이 스님이다 보니까 세속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고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그렇긴 합니다만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원문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죄를 짓기는 졌는데 그게 하늘의 죄를 지은 것이라면 그 어디에도 미뤄올 것이 없다. 근데 내가 요만한 죄 하나라도 짓는 그 순간 그거는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누구한테 사기를 쳤다 그러면, 제가 A라는 사람한테 사기 쳤다고 예를 들자고요. 그럼 A라는 사람한테 제가 죄를 진 건데 그거는 그 A라는 사람한테 빌고 합의를 하든지 안 되면 그 사람한테 고소고발당해서 뭐 감옥을 가든지 사기친 만큼 뭐 벌금을 내든지 해서 빌어볼 때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는 그 업보가 남잖아요. 그 업보는 하늘의 죄를 지은 게 되거든. 내 자신한테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나한테 남는 업보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무소도여라. 빌어볼 것, 기도해서 빌어볼 것조차 없다. 그러니까 유교에 그것도 공자가 한마디 하신 이것도 잘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 불교의 윤회설 내지는 업서라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도 오도는 이리 간지라, 내 도는 하늘로 다 통한다. 다, 그러니까 수없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와 수없이 많은 좋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모두는 사실 하나로 통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로 통하는 그거는 근데 각자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 철학이나 종교적으로 고민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하나를 확실히 잡고 있으면 모든 게 그 하나로 통한다는 거죠. 공자가 말하는 오도는 이리간지라서 나중에 이리간지만 따갖고 이리간지 하시는 얘기들 이제 조금 이제 한학을 좀 하신 이제 노 교수님들이 가끔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그게 이 뜻이에요. 어디서 어떤 내가 무엇을 전공을 했든 다 한 큐에, 뭐 경제면은 내 경제에서도 경제사를 전공한 사람의 경제사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부했던 경제사라는 그 하나의 범주 안에서 경제학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종교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그 하나를 확실히 잡고 가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오늘은 뭐 그 하나 잡고 가자 그 얘기는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하늘의 죄를 지으면, 근데 그 하늘은 자네징의 경계라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가 내 업보의 죄를 지으면 무소도여라. 빌어봐야 소용없다. 그럼 어떻게 해? 비는 게 아니라 아예 참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업정을 녹여내기 위해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무소도야. 빌어볼 때는 없어요. 기도로 해서 어떻게 나보다 더 위에 계신 어떤 분한테 막 뭐 부처님이든 보살들한테 빈다고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 업장 내가 스스로 녹여야 되는 거거든. 자작자수라.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치문이라고 이제 행자 거치고 나서 처음으로 스님이 되면 배우는 글인데 그걸 중간쯤에 그런 말이 나와요. 가사 백천겁하여도, 백천겁이라는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조차 헤아릴 수도 없이 긴 세월을 지난다 할지라도
소작지 죄업은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의 업보들은 불무하여 절대로 없지가 않아서 이중부정 불무 절대로 없지가 않다. 반드시 있는 것이어서 인연 회우시여 인과 연이 회우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서 일본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럴 땐 일본 이 단어가 딱 맞더라고요. 아다리 맞아 떨어지면 인연 회우시에 한 자수라 도리어 내 스스로 그것을 그 업보를 받네. 그 업보대로 내가 지은 업대로 결국은 내가 다 갚고 가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스님 막 되자마자 가르치는 글에서 벌써 당장 네가 지은 대로 네가 받는다. 왜 안 받으면 다음 생이라도 받고 그 다음 생이라도 또 받고 언젠간 받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업보 받는 거 피하는 게 지금 당장은 막 잔뜩 썼고 나한테 어떤 나름 그래도 좀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아 나한테 이런 업보가 오는구나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 공부가 되시면. 근데 아 나한테 이런 업보가 왔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 업보니까 왼쪽으로 피해가야지. 가능합니다. 진짜 업보를 제대로 안 볼 정도가 된다면 그 정도 공부가 된다면. 근데 그 정도로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뭐라 그러느냐, 다음 생에 이 업보 다시 받기 싫어서 금생에 이 업보 받고 치울란다. 업보 녹이고 갈란다. 업장 소멸해서 소 다 녹일 소자예요. 다 소멸하고 갈란다. 어차피 금생에다 못하면 다음 생이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생에도 또 다 못하면 또 그 다음 생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금생에 하나라도 더 하지 뭐. 해야 될 게 100개인데 이번 생에 한 50개 까고 다음 생에도 한 50개 까면 또 그 다음 생에 그래도 어떻게 안 끝나겠나. 뭐 물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부처급에 이를 정도로 업장을 녹여낸다는 건 3아승직업이 걸린다. 이거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돌려서 하신 거긴 한데 그것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까. 분명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능성대로 보여주신 분도 있으니까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보자 하는 게 이호집은 저희들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나름 먼저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이고 알면 딱 그 보이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저랑 인연 있는 다른 분들 뭔가 고민거리 있을 때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게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 한번 해봅시다. 도움이 될 거예요. 뭐 100%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저희 스님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뭐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공부 많이 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보이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끌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하다가 잘 안 되면 본인 잘 아는 스님한테 또 인연 맺어주기 위해서 끌고 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좋든 싫든 이 영상을 통해서 저하고 요만큼이라도 인연이 맺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고 뭐 하다가 잘 이렇게 안 되고 막히시면은 뭐 여기 댓글은 또 제 익명성이 없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나 톡을 주시면 또 뭐 연락이 되면 이야기를 해서 뭐가 어려운 게 있다거나 하시면 같이 이렇게 고민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공자에 있는 얘기 요쯤에서 이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